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교회를 통한 감염이었죠. 1일 국내 확진자 수가 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전파 우려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중대한 고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까지 검토하고 있는 정부, 기본적인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교회, 그리고 카페, 식당에서는 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바이러스보다 우려되는 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느슨한 마음과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눈물로 호소한다며 방역 규칙 준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잠시 후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코로나19 폭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창간될 때 친일단체였고, 조선일보를 광흥모가 인수하면서 변하기 시작한 거죠.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하는 조건 밑에서만 모든 정치적 활동, 일본 정부를 대수로 하는 독립운동조차도 원치 아니하는 강력한 절개의식이 있었던 것이 제2인이다. 2020년도에 동아일보가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오보, 왜곡 보도 때문에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일제의 식민 침략으로부터 벗어난 날을 기념하지만 아직 곳곳엔 일제의 잔재와 비판적 역사의식 없는 유물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잔재, 물론 언론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복절 맞아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요, 3억 원 이하를 뮤들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분리 세율을 적용해서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떠돌고 있는 시중 자금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동력을 함께 만들자. 오늘 세 번째 인터뷰는 K-뉴딜, 그린 뉴딜에 앞장서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위기 극복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연예뉴스 시간에는 또다시 여성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기안84 관련 이슈와 주간 연예 소식 전해드리고요. 빅데이터 뉴스 시간에는 손혜원 전 의원 1심 판결과 검찰개혁 관련 빅데이터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교회, 학교, 대형 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죠.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세균 총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감염병 전문의 이재갑 교수는 눈물로 교회 행사를 제발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어제 통화했나요? 엊그제 통화했나요? 그런데 지금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집단 발병하는 장소들이 그다지 좋지가 않은 상황들입니다. 예. 주로 교회 하거나 아니면 좀 학교에서도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예. 일부는 뭐 식당이라든지 카페 이런 데서도 좀 환자가 발생을 해서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상황이. 예. 그래서 이태원 상황보다 조금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이태원 발생하고 그 연쇄적으로 좀 그 다음에 딴 데 발생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좀 틈을 두고 발생을 했는데, 지금 발생하는 여기저기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도 많고, 또한 찾아서 접촉자를 분류하는 그런 역학조사의 상황들도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번 이태원 집단 발병 같은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서 추적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교회, 학교, 식당, 카페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추적하기도 힘들고, 특히 이게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집단 감염으로 또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계속 내포돼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뭐 경기도의 한 교회 같은 경우는 벌써 60명 이상 확진된 데도 있고요. 예. 서울도 뭐 10명 넘은 데도 좀 여러 군데 있는 데다가 그 사람들이 가족들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들이 뭐 학교라든지 또 다른 데 가서 또 집단 발병을 계속 유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동시다발 여러 개가 발생하다 보니까 추적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들이어서 예. 지금 워낙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명 이상 이제 환자 발생을 역학조사하기 힘들다. 경기도도 한 20명에서 25명 이상 이제 발생하면 역학조사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두 지역이 다 숫자를 넘었거든요. 그 숫자를. 그래서 그만큼이나 이제 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적해서 접촉자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확진자의 범위를 줄이는 그런 상황들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 상황이 버거워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네, 정세균 네. 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잖아요. 예. 지금이 지금 생활적 거리두기를 1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좀 일찍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특히 연휴 시작 전에 오늘이라도 일단 서울시나 아니면 이제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빨리 2단계로 올려놓는 게 어떻을까 생각을 사실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고려하겠다는 것만 나왔는데, 예.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내일 당장 지금 15일에 지금 뭐 이미 이제 뭐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내일 당장 지금 여러 집회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광복절이라서.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4일 오늘부터 이제 17일까지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수도권 상황이 안 좋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들이 보통 요 14일에서 17일 사이에 수련회나 MT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 상황들을 좀 교회하러 하여금 자제케 하려면 조금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7월에도 각 지자체에서 그 교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 네, 또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막상 예배를 보는 곳에서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건 뭐 소용이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공식 예배 때는 그래도 많이 방역 수칙을 많이 지키시는데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식사라든지 소모임 때문에 사실 집단 발병이 계속 발병하는 상황이라 그 당시에 소모임을 중지를 시켰는데 기독교계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서 2주 만에 또 확진자 준다고 바로 이제 그걸 취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취소하고 나서 2주 되니까 또 지금 교회 중심으로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늘자로 지금 교회 그런 소모임 중지하라고 다시 이제 명령을 내리긴 했는데 서울시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중수본이 결정을 못하더라도 중대본이 결정 못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 지금 15일 내일이 토요일이고 16일날 또 예배 드리는 상황들 되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들이어서 좀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좀 빨리 행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올린다든지 이런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교회 예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더라도 소모임이나 같이 또 식사를 한다든가 예배 끝나고 이런 문제. 특히 찬송가를 부를 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감염에 유리한 조건이라 그럴까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예, 뭐 찬송가든 뭐 통성기도에서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든 뭐 성가대도 마스크 착용하고 하시는 데도 있고 아니 성가대를 아예 안 세우는 교회들도 사실 있기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부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문제는 성가대가 또 앞에 서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예.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소모임 형태인데 또 연습할 때 마스크 안 쓰고 연습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최근에 어떤 교회는 성가대에서 또 집단 발병 시작된 건 때도 있어서 어떻든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임이든지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 분들도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확진자 증가세가 큰 폭으로 커졌기 때문에 의료진 분들도 또 허탈해하고 더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며칠 좀 많아지는 거야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1, 2주 돼서 2, 3천 명 이렇게 발생을 해버리면 전체 인원이 그래버리면 병원들의 또 지금 격리병상 다 차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이제 한 5월달 상황 또는 대구 경북 상황처럼 또 의료진들이 바짝 매달려야 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에도 또 이제 전수조 이런 게 많이 늘어나니까 검사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진들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근데 또 정부하고 지금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어서 오늘 뭐 저 여의도에서 큰 집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황들이 오히려 지금 계속 선별 진료를 하거나 지금 이제 뭐 확진자 진료하는 그룹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랑 의료계가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 노동 강도가 더 강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좀 잠깐 좀 아쉬운 면들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해서 해결이 빨리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교회에서 수련회 계획을 많이 잡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휴가철하고 겹쳤고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은 수도권만 비상이 걸렸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네, 사실 그것도 우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증상 상태에서 뭐 지방 갔다가 거기서 감염 증상 나타나거나 어쨌든 이제 뭐 이제 집단 발병 일으키고 서울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지난번 이태원 상황도 이태원에서 이제 확진된 사람들이 전국에 2개 시도 빼놓고는 다 발생했었거든요. 예. 이태원 상황이. 예. 지금 상황이 전국으로 터지게 되면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되게 서울에서 이렇게 서울 수도권이 난리가 나면 1, 2주 있다가 지방의 어떤 도시들 한두 군데는 반드시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 지금 수도권에서의 그런 발병 상황을 빨리 통제하는 게 전국적인 상황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 교수님, 그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다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이제 예. 좀 장마철이 그러다 보니까 실내 활동 늘어나면서 이제 집단 발병 늘어나고 생긴 것 같아서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철저히 지켜주시고 마스크 착용 잘해주시는 거 계속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가를 가시더라도 사람이 없는 곳, 한적한 곳을 중심으로 하고 식사도 되도록 가족들끼리 숙소에서 좀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이렇게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